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꼭 한 명 있죠? 평소엔 카페에서 주문도 조심스럽게 하고 남의 발을 밟으면 10번은 사과하는 세상 착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운전대만 잡으면 눈빛이 변하는 사람 말입니다. 앞차가 1초만 늦게 출발해도 경적을 울리고 옆차가 깜빡이 없이 끼어들면 마치 가문의 원수를 만난 것처럼 추격전을 벌입니다. 저 사람 내가 알던 그 사람 맞아? 싶을 정도로 낯선 모습. 오늘 우리는 그 착한 사람을 헐크로 만드는 2톤짜리 쇳덩어리의 마법, 그 소름 돋는 심리학적 실체를 파헤쳐 봅시다. 심리학적으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운전석에 앉는 순간 인간은 자동차를 자신의 신체 확장으로 인식합니다. 80kg의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2톤의 강철과 수백 마력을 가진 거인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 강철 갑옷은 우리에게 강력한 보호막이 있다는 안도감을 줍니다. 창문을 닫는 순간 외부 세계와 단절된 나만의 요새가 형성되고 이 요새 안에서 우리는 평소 억눌렸던 공격성을 해방합니다. 길거리에서 어깨가 부딪혔을 때는 깍듯하게 사과하던 사람이 차 안에서는 상대를 향해 거침없이 욕설을 내뱉는 이유는 바로 이 물리적 장벽이 주는 비겁한 용기 때문입니다. 도로 위는 거대한 오프라인 익명 게시판과 같습니다. 우리는 상대 운전자의 이름도 나이도 성격도 모릅니다. 그저 번호판이 달린 차체만 보일 뿐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탈개성화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방해물이나 기계로 인식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인터넷 뉴스 댓글창에 악플을 다는 심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어차피 다시 안 볼 사람인데 뭐 어때? 라는 무의식이 작동하는 순간 우리의 도덕적 억제력은 마비됩니다. 상대의 얼굴을 직접 마주보고 있다면 절대 하지 못할 행동들이 썬팅된 유리창 뒤에서는 너무나 쉽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운전석을 우리만의 사적 영역으로 규정합니다. 내 방에 허락 없이 누군가 들어오면 화가 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도로 위에서 누군가 갑자기 끼어드는 행위는 단순한 교통 상황이 아니라 내 거실에 누군가 신발을 신고 들이닥친 것 같은 영토 침범으로 느껴집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서열과 권위에 민감한 문화권에서는 내 앞에 차가 끼어드는 것을 나를 무시하는 행위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때 뇌의 편도체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우리는 생존을 위해 침입자를 몰아내려는 원시적인 공격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운전할 때 우리는 엄청난 이기적 편향에 빠집니다. 내가 깜빡이를 안 켜고 끼어들 때는 바빠서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상황 탓을 하지만 남이 그러면 저 사람은 원래 못 베어먹은 무례한 인간이야 라고 인격을 비난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근본적 귀인 오류라고 합니다. 나의 잘못은 상황 때문이고 남의 잘못은 성격 때문이라고 단정 짓는 것이죠. 이 비대칭적인 사고방식은 상대에 대한 분노를 정당화합니다. 저런 무개념은 응징해야 마땅해 라는 정의감으로 무장한 채 엑셀을 밟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뇌의 착각입니다. 사실 도로 위 분노의 씨앗은 이미 차에 타기 전부터 뿌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깨졌거나 집안일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억눌린 에너지는 분출구를 찾습니다. 이때 운전은 아주 훌륭한 감정 전이의 수단이 됩니다. 만만한 상대를 골라 경적을 울리고 위협 운전을 하며 억눌렸던 자신의 권력감을 회복하려는 것이죠. 결국 헐크가 된 김대리의 분노는 앞차 때문이 아니라 어제 마감 기한을 독촉했던 부장님을 향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도로는 억압된 스트레스가 터져나오는 감정의 배출구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사람은 대화할 때 눈빛, 표정, 손짓으로 감정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도로는 이 모든 소통이 차단된 공간입니다. 우리에게 허용된 의사소통 수단은 오직 경적과 비상등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라고 말하고 싶어도 경적으로 울리면 상대방은 비켜 이 바보야 라는 공격적인 메시지로 해석합니다. 이 이진법적 소통은 오해를 증폭시킵니다. 상대의 의도를 확인할 수 없으니 인간의 뇌는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씁니다. 단순한 실수조차 나를 골탕 먹이려는 의도적 공격으로 둔갑하고 결국 말없는 금속 덩어리들끼리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헐크가 된 대가는 생각보다 가혹합니다. 순간적인 분노로 보복운전을 했을 때 우리 뇌는 도파민을 내뿜으며 승리감을 줄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법적 처벌과 사고 위험이라는 거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심리학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분노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뇌의 분노 회로를 강화하는 꼴입니다. 화를 낼수록 다음번에 더 쉽게 화가 나는 분노 중독 상태가 되는 것이죠. 5분 먼저 가려다 50년을 먼저 갈 수 있다는 공포가 아니라 지금 내가 내는 화가 내 뇌를 망치고 있다는 과학적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결국 운전대만 잡으면 헐크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차와 나를 동일시하고 타인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차 안의 공간을 요새가 아니라 공공장소로 인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상대 운전자의 얼굴을 상상해보세요. 저 사람도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고 오늘 아침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온 평범한 이웃일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마법의 주문을 외우세요. 상대의 실수를 상황의 탓으로 돌리는 너그러움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혈압과 내 사고력을 지키기 위한 최고의 심리 전략입니다. 핸들을 잡은 당신의 손이 누군가를 향한 주먹이 될지 안전한 항해를 돕는 키가 될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